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7강에 부정대명사 했던 기억나죠? 그리고 지난 8강에는 인칭대명사와 소유대명사, 죄기대명사, 지시대명사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바로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인데 물론 이 두 개는요 접속 기능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제 물론 비중도 사실 가장 큽니다. 워낙 우리가 독해 지문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고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려면은 관계사, 의문사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핵심을 알면 쉬운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맥락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선행사는 명사죠. 명사. 물론 대명사에도 대명사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that하고 does하고 또 one과 he 같은 경우에도 선행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명사는 전면적으로 모두 다 선행사의 자격이 항상 있는 것이고 대명사의 일부도 있구나 하는 정도는 참고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o, 그 다음에 that, which,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관계라는 말이 곧 접속의 기능이다. 접속 기능이다.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받았으니까 대명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요 선임사인 명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 자리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주어 자리 아닌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언제든지 명사는 올 수 있는 거니까 선행사의 위치가 어디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라도 명사만 존재하면 선행사의 자격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어라고 보면 좀 더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 자리라고 보고요. 주어라고 보고 그러면 이 자리에 보세요. 동사 나오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묶어봐야겠죠. 이렇게 묶어보면 이것은 무슨 기능이다? 전체적으로 이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영문법 1강 특강 할 때요. 바로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끼어있는 것이 복잡한 문장이다. 그런 것들을 줄이면 우리가 준동사가 활용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뭐 준동사, 즉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기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맥락은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이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왜 하느냐? 보세요. 앞에 어떤 명사를 딱 썼는데 그 명사만 가지고는 그 명사에 대한 알리고 싶은 정보가 좀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때가 많겠죠. 그렇다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뭐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주고 설명해주고자 하는 게 여기에 끼어드는 이유입니다. 일단 그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 사용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한 다음에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이걸 주어라 볼 때는 동사 뒤에 오겠죠. 반드시 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를 정해야겠죠. 그런 걸 많이 묻겠죠. 쓸데없이 이 자리에 길게 두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의 거리를 멀리 두고 그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 많이 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간과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 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선행사의 다음에 이번에는요 또 한번 who라고 그대로 해보고 that과 which를 그대로 해봅시다. 자, 이런 게 좀 아마도 생소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인데요. 이 자리에 주어하고 비동사가 나왔다 했을 때 주격이 아니죠. 여기는 뭐다? 보격입니다. 접속 기능과 함께 자신은 뭐다? 주격 보호, 보격. 보호 자리에 없잖아요. 주어 자리에 주어 있잖아요. 보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제가 뒤에 예문으로 하나 딱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럴 때 많이 봤던 그것이로구나 라고 금방 감이 올 겁니다. 아직은 이 자리에는 종합적으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문을 쓰진 않겠습니다. 뒤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나중에 잠깐 확인하면 돼요. 지금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활용하는 과정은 아무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도 이까지 묶어주면 역시 형용사절이란 말은 똑같은 겁니다. 뒤에 동사 나오겠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목적격으로 가볼까요? 자, 선행사는 계속 그대로 두는 겁니다. whom이 있고 that이 있고 which가 있다는 걸 다 알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당연히 주어하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빠져있다 하면 이게 목적격이겠죠. 간단하죠? 아니면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전치사가 나왔다 하면은 전사면은 전사의 목적어다. 목적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타동사를 찾았는데 없다면 반드시 전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묶어서 본 다음에 무슨 절이다? 효용사 절이다 하는 점은 똑같아요. 그리고 역시 동사 나와야겠죠. 자, 주어에 대한 이걸 주어라고 일단 본다는 전제하에서는 항상 뒤에 이해갈 내용이 뭔지를 염두에 두고 의식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특징을 미리 소개해드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자, 목적격은 늘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조건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미리 좀 얘기하면요, 전치사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동사는 손댈 수 없지만 전치사를 만약에 앞으로 옮겨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럴 때는요, 관계대명사가 사람의 선행사가 있다면 whom으로 해야 될 것 뻔하죠. 그 다음에 사람 할 때는 뭘 한다? which를 해야 되지. 관계대명사 개선 전치사와의 결합이 불가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당연히 이제는 주어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까지, 지금 뭐 이걸 따로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까지 끝나겠죠. 전사 앞에까지는 끝나겠죠. 전사로 옮겨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즉 뒤에 주어하고 동사 쭉 하다가 여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전사 앞에까지 가고 전사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경우에는 생략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생략한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 전치사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우리가 전치사로 인지하고 있던 것이 어떨 때는 접속 기능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접속사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면 이 전개 과정이 막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뒤에 주어동사 모양을 보니까 접속사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략 가능하다는 말은 늘 예측 가능성입니다. 생략하더라도 원래 뭐였는데 생략해도 좋겠구나, 그래도 알아보겠구나 라는 조건이 될 때 생략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 전제를 잘 생각해 두고요. 이런 경우다 하더라도 형용사절은 마찬가지다.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생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그런 점은 다 똑같은 겁니다. 동사 항상 뒤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미리 확인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요 두 가지를 하나로 딱 압축해버리면 첫 번째 무엇이 된다. 자, 두 번째 그게 압축이 되면은 바로 whoever와 같은 복합 관계대명사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what 같으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한 대로 합한 꼴이니까 바로 요 뒤에는 동사만 달라오면 축격이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가 나오면 복격이라 하면 되겠죠. 주어하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뒤에 가서 전사의 목적어 빠져 있으면 목적격이라 하면 되겠죠. 이것은 전체적인 절의 구조가 무슨 절입니까? 바로 명사절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옷 자체 속에 이미 명사의 핵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했던 이 명사의 핵,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 명사의 선행사와 관계사절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앞에 있는 명사의 단어나 이 명사 자체가 훨씬 중요하죠. 이거는 없어도 그만일 것을 필요하다면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앞에 있는 명사는 문장의 전개 과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고 기둥인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요 속에도 명사의 핵이 들어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전체 덩어리는 명사절이 안 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인다. 이 전체 덩어리가 말이죠. 그리고 항상 목적이라는 것은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있지만 제사담의 목적어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자, whoever도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왜냐면요. 이것은 풀어서 말하면 anyone who입니다. anyone who입니다. 그러면 뒤에 동사 나왔다면은 보세요. 이 자리에
anyone이 있다고 치고 who 하면 anyone who를 둬도 좋은데 anyone who를 묶어서 whoever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넣는다 봅시다. 여기도 바로 anyone who거든요. 복격도 주격에 같은 모양을 씁니다. 복격에 목적격을 쓸 리가 없죠. 주어를 보완하는 것인데 주격의 모양을 빌어서 쓴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복격도 주격의 모양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양 속에 다음에는 뒤에 이렇게 나올 수가밖에 없단 말이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자 이제 whomever 써볼까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당연히 목적격이니까 뒤에 주하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역시 전체 사회에 대한 목적어 빠져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겠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경우만 이때는 물론 anyone whom입니다. anyone 다음에 whom이 결합된 노예 내용이다.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whoever와 whomever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공간 부족상 다 못 쓰지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whatever 그리고 whichever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럴 때는 물론 사람이 아닐 때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있는 이런 것만 똑같다. 그것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원리가 같은 건데 대표적인 앞에 두 가지를 먼저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자 여기는 anyone 자체가 any는 늘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any는 무조건 강조의 의미거든요. 특별하게 선행사가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 anyone 같은 게 나왔을 때는 한 대로 묶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ever라는 모양을 쓰게 되면은 복합이라고 말하는데 복합 관계 대명사라 말하죠. 그런데 공통분모는 뭐다? 옷처럼 자신 스스로가 선행사를 안에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뭘까요? 당연히 이것도 명사 절의 하나다.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온다. 그런데 1번의 옷하고 2번의 에버 패턴의 복합관계 대명사의 차이는 뭐냐? 후자의 2번 경우에는 부사절도 꽤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절로 쓰였다면 이 전체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 되고 끝나고 그 자리가 아닌 부사절의 내용으로 오고 주절이 따로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부사절로 봐야 된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선행사를 anyone 하지 않고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뭐 whom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또 눈으로 확인할 겸 준비를 해놨으니까 확인하자고요. 지금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 흐름을 딱 보기 위해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할 부분이니까 잠시 지우고요. 이 자리에 동시에 관계 부사라는 게 뭔지 또 관계 부사를 하다 보면 또 의문의 부사라는 게 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큰 제목은 관계 대명사와 의문 대명사라 말했죠. 그런데 의문 대명사는 별도로 나중에 의문 부사를 별도로 소개를 하겠지만 지금은 뭐냐면 관계 부사 쪽을 먼저 하는 게 요거와 연관된 내용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장소의 의미에 선행사가 있다면 관계 부사 where가 나오겠죠. 시간에 선행사라면 when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유의 선행사라면 이제는 why가 나오겠고 방법의 선행사라면 how가 나오겠는데 how는 쓰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에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요. 우선 여기 있는 네 개를 관계 부사라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관계 대명사일 때는 접속 기능과 자신이 명사이니까 자신 속에 주격, 복격, 목적격이 있어야 됐죠. 그런데 관계 부사는요. 접속 기능 플러스 자신은 부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면 안 되죠. 완전해야 됩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요렇게 한번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 자리에 동사만 달라있다. 이게 불완전한 절이네 해야 되죠. 주어가 안 보이니까. 그래야 앞에 있는 관계 대명사가 주격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은 뒤에는 불완전하게 나와줘야 관계 대명사는 존재한다는 내용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자 여기 잘 보면요. 목적격일 때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주동사를 하다가 쭉 갔다가 끝에 가서 전사 나왔다면은 전사의 목적격이겠죠. 그런데 전사를 옮겼다 하면은 전면부가 생기네요. 이거는 독자적으로 따로 본다면 부사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전사 기능이
있는데 저 다음에 명사가 붙을 일이 있었을 때는 불완전했다고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뭐다? 제사가 이미 자기 역할을 하게끔 자기 자리로 가버렸으니까 딴 자리로 가버렸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문장은 뭐다? 온전히 완전한 문장이다. 자, 완전한 문장이다 했을 때 보세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관계 부사를 첫 번째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꾸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배경을 충분히 했으니까 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는 뭐다? 관계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관계부사로 대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 대선 관계대명사도 많이 쓰이지만 관계부사도 꽤 많이 써요. 뭐 빈도를 따지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것은요 대용의 만능이에요. 관계대명사 후나 훔이나 which나 그런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어떤 격이든 다 대용할 수 있고 대신 자신의 고유한 역할은 잠시 후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유한 자신의 그 역할 말고도 다른 것을 대용하는 게 무제한 가능하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는 안 된다는 것만 지켜주면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게 대시입니다. 일단 대도 잘 봐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왜 그러면은 관계부사 하고는 쓰면 안 된다고 하느냐 더웨이가 나올 때는 조건이 왜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사실은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 모두가 예측 가능하죠. 좀 전에 예측 가능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예측 가능한 하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굉장히 습관화된 그게 관례화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쓰지 않기로 하자는 것이 거의 굳어진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도 사실은요. 나머지도 생각해도 좋아요. 외월도 생각해도 좋아요. 외월은 그대로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써도 좋다는 말이고 생략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는 정도가 아직은 남아있다. 하고는 쓰면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조건이 된다면 말이죠. 이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 위치와 전사가 결합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또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가 장소면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 전치사 it 같으면 가장 작은 단위, 그 다음에 오는 중간 단위, 이는 큰 단위, 시간도 마찬가지로 it과 on과 in은 꼭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문법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where나 when이나 이걸 쓰게 되면 장소의 의미가 앞에 있겠구나. 시간의 의미가 있겠다는 것만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전치사를 at이나 on이나 in이나 등등을 끌어들이면 장소의 크기까지 시간의 길이까지 좀 더 세밀한 내용까지를 알게 해주는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 진사 플러스 위치로 바꿔줄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좋을 텐데 왜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이런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또 여기서 이 정도는 일단 정리됐다 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서 의문 부사라는 게 왜 탄생하는지 보세요. 이제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관계부사의 where, 관계부사의 when, 관계부사의 why, 관계부사의 how를 남겨야 되겠죠. 선행사를 없앤다는 조건 하에서는 관계부사는 이제 남겨둬야겠죠. 이렇게 남겨두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자 보세요. 선행사인 요 자리를 빼고 그 자리에 이게 차지하고 들어왔으면 무슨 절이 될까요? 절이 무슨 절이 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명사절이 됩니다. 선행사가 빠지는 자리에 그게 들어왔으니까 명사가 빠진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명사절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탄생한 관계부사가 할지라도 대개는 의미상의 변화를 약간 가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거의 의문의 부사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문 부사라 하면은 명사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관계 부사할 때 여기도 우리가 부사를 말하니까 부사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형용사절이잖아요.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잖아요. 여기도 형용사절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자신 속에 부사 특성이 있어서 문장 속에서 장소에 시간에 등등의 부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자신이 부사절을 이끈다는 말은 전혀 아닌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의문의 부사를 할 때 이게 부사냐 그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자신은 부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 전체 이 절의 덩어리는 뭐라고요? 명사절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where 자체가 부사절로 쓰이는 별도의 용법이 있죠. 또 when도 물론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why절은 부사절이 없어요. 명사절 오로지 the reason에 선행사가 있을 때는 형용사절 그게 전부입니다. 또 특히 how의 관계부사는 명사절이 100%입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부사절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이 나머지 앞으로 전개하게 될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자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의문부사까지 했는데요. 의문의 부사의 사례와 의문의 대명사는 관계대명사와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을 또 좀 더 할 겁니다. 나중에 하겠고요. 먼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적어둔 것을 가볍게 한번 확인합시다. 우선 이 내용을 이제 이미 이해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자 관계대명사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소개한 것처럼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한데 합한 꼴이니까 명사절로 간다라고 강조했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두 개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또 관계대명사 자체가 선행사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전체 덩어리는 뭐라고요? 명사절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요. 자, 복합관계대명사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핵심 내용을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자, 먼저 주격, 복격, 목적격 다 했던 겁니다. 이 내용 속에도 이런 뜻이라는 걸 다 했었죠. 그런데 부사절일 때는 anyone, who나 whom 하면 안 되고 no matter who라 해야 된다. 그 점만 특별히 기억하세요. 부사절일 때는 양보라 양보. 누가 뭐마다 할지라도 누구를 뭐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양보의 의미를 갖는 no matter를 넣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예를 봅시다. 나는 그 티켓을 주겠다. to 다음에 whoever wants it. 그 티켓을 원하는 사람에는 누구에게나. 이제는 뭐죠? 자, 지금 그 전체 명사절은 어디 온다고요? 명사가 오는 자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다. 늘 기억하라고요. 목적어라는 것은 뭐라고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거나 아니면 전사의 목적어다. 지금은 바로 전치사 to 다음에 전체 덩어리가 전사의 목적어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주격이니까 whoever가 anyone who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때 보세요. 이까지가 뭐죠? 부사절이고 이게 주절이죠. 부사절이 아닐 수 없죠? 이걸 명사절로 하면 안 됩니다. 명사절이라고 착각해버리면 이 전체가 주어입니까? 보호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전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사절입니다. 이럴 때 바로 no matter who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누가 충고를 할지라도 그는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자,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익혀보고 감을 잡기 위해서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명사절의 이 내용은 또 복합관계사절의 경우에 anything that 이런 구조를 오래보고 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격, 복격, 목적격은 항상 했던 얘기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부사절 때는 no matter what 하면 된단 말이죠. 간단하죠? 이것은 뭐 굳이 예문까지 안 하더라도 앞서 했던 거를 같은 패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ich에서는 차이가 뭐냐? 좀 전에 했던 오래보고 차이가 뭘까 같아요? 항상요. which나 which에서는 항상 선택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쪽이 뭐만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아까 anything that 서수의 경우는 정관사를 꼭 붙여야 되죠. 또 정관사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the only와 the very와 the same 등의 경우하고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대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10중 8구는 대수로 하는 게 우선된다. 대 자체가 특정의 대상을 받아주는 성격이 아주 강한 관계대명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형용사나 부정대명사 우리가 앞서 했는데 7강에서 all이나 ever이나 no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여기에 선행사에 함께 들어있으면 그때는 대수라는 게 우선된다. 대수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대수는 컴마 다음에 계속적인 부분을 쓸 수 없다는 거 하고 진사와 결합이 안 된다. 이거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컴마 다음에는
휘치가 늘 가능하다는 거. 대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뭐 후나 후는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전사기랍은 휘치하면 된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전사기랍이 늘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볼까요? 한정이용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는 의사가 된 내 아들이 있다면은 의사가 된 아들이 있는데 더 4명 외에도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계속이용법에서는 내 아들이 있다는 전제를 이미 결과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의사가 되었으니까 내 아들만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이 정도로 계속적인 용법을 보는데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컴마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뭐 휘치가 온다는 경우라면 이럴 때는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달랑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있다. 그런 점은 우리가 휘치의 경우는 생각해 두고 가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거의 다 소개한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워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소개한 것처럼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한데 합한 꼴이니까 명사절로 간다라고 강조했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두 개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관계대명사 자체가 선행사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전체 덩어리는 뭐라고요? 명사절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요. 복합관계대명사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핵심 내용을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먼저 주격, 복격, 목적격 다 했던 겁니다. 이 내용 속에도 이런 뜻이라는 걸 다 했었죠. 그런데 부사절일 때는 anyone, who나 whom하면 안 되고 no matter who라 해야 된다. 그 점만 특별히 기억하세요. 부사절일 때는 양보라 양보. 누가 뭐마다 할지라도 누구를 뭐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양보의 의미를 갖는 no matter를 넣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예를 봅시다. 나는 그 티켓을 주겠다. to 다음에 whoever wants it. 그 티켓을 원하는 사람에는 누구에게나. 이제는 뭐죠? 지금 전체 명사절은 어디 온다고요? 명사가 오는 자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다. 늘 기억하라고요. 목적어라는 것은 뭐라고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거나 아니면 전사의 목적어다. 지금은 바로 전치사 to 다음에 전체 덩어리가 전사의 목적어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주격이니까 whoever가 anyone who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일 때 보세요. 이까지가 뭐죠? 부사절이고 이게 주절이죠. 부사절이 아닐 수 없죠? 이걸 명사절하면 안 됩니다. 명사절이라고 착각해버리면 이 전체가 주어입니까? 보호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전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사절입니다. 이럴 때 바로 노매를 후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누가 충고를 할지라도 그는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익혀보고 감을 잡기 위해서 소개해 드린 거고요. 명사절의 이 내용은 또 복합관계사절의 경우에 anything that 이런 구조를 오래보고 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격, 복격, 목적격은 항상 했던 얘기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부사절 때는 no matter what 하면 된단 말이죠. 간단하죠? 이것은 뭐 굳이 이문까지 안 하더라도 앞서 했던 거를 같은 패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휘치에버는 차이가 뭐냐? 좀 전에 했던 오래가고 차이가 뭘까 같아요? 항상요. 휘치나 휘치에버는 항상 선택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쪽이 뭐만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아까 anything that과는 조금 다르고 anyone that, 이 anyone이란 말이 이때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뭐뭐일지라도 뭐 이런 선택의 의미를 갖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더 깊이 가면은 any of them 이런 패턴으로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which는 항상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고 what은 선택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리고 물론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which로 하면 된다. 구분됩니까? 소유격에 대해서는 이 예문을 정확히 알면 다 해결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만약에 이 자리에 잘 모르고 그냥 휘치라고 해봅시다. 이럴 때는 전체를 받은 거죠. 그 산이 눈으로 덮여있다는 건데 눈으로 가득 덮여있는 그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의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마운틴 자리에 원래는 독립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요, It's top, 그 산의 꼭대기가 covered with snow 이런 내용을 별개의 문장, 원래는 The mountain is Mount Everest 끝난 문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장에
Its top is covered with snow. 이 두 개 문장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해보자 하다 보니까 its top이니까 소유격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격이라는 위치는 아는데 소유격을 모르면 안 되죠. 주어 자리에 끼어들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끼어들 수도 있고 보호 자리에 끼어들 수 있고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다 열려 있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소유격 개념까지는 포함 안 했던 것이고 지금은 뭐다? 소유 개념까지 포함된 내용을 말한다. 그 차이만 있지 같은 거다. 뭐 특별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의 꼭대기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the top of it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산의 꼭대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굳이 탑도 있지만 뭐도 있다? the top of which도 있다. 이런 모양을 왜 넣을까요? 접속 기능 때문에 관계라는 말은 무조건 접속 기능. 접속 기능 때문에 이런 말을 넣은 거지. 원래 이 의미가 it's top이었단 말이죠. 여기는 the top of it이었단 말이죠. 간단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 후자의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기대하고 봤는데 본의 아니게 조금 뒤로 밀어나게 됐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멀어지게 되니까 왠지 좀 불안해 보이면 이 순서를 바꿔도 좋다는 겁니다. 바꿔도 좋다는 거죠.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순서를 바꿔도 좋다. 왜? 선행사의 바로 다음에 기왕이면 관계사를 붙여주자 하는 차원밖에 없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알면은 끝납니다. 소유격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잘 알아두세요. 다만 지금은 이제 사람의 선행사가 아닌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뭐 사람이면 사람인 대로 사물이면 사물인 대로 후전은 다 쓴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후전은 사람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정도 알면 충분하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주로 부정대명사가 이 자리에 끼어든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지겠죠. 부정대명사가 만약에 all이나 must나 it나 뭐 이런 등등이 끼어든다면 그 단어는 더 이상 길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대명사니까 그때는 이 자리에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짧은 명사를 제가 한번 써봤지만 이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가 끼어들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생길 때가 있겠죠. 그러나 대명사는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굳이 그걸 말로 하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온다면 잠시만 확인하자는 겁니다. 요 다음에 제가 이런 겁니다. 이때는 이런 거 참 좋으나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간단하고 관계대명사까지 거리가 실제로 멀지가 않은데 이렇게 굳이 바꿔놓고 말고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는 가볍게 확인하자고요. 관계부사, 의문부사가 뭔지. 관계부사는 사실 아까 했으니까 의문부사 아까 했네요. 이미 했던 걸 내가 여기 하려다가 먼저 설명했으니까 됐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자 이걸 이제 의문부사 어차피 했으니까 됐고 의문대명사, 의문부사의 실제적인 문장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래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걸 좀 전개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이 두가 타동사인 걸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의문의 대명사고 여기서 두는 타동사고 원래는 해석할 때는 두 다음에 이걸 넣는 걸로 보고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직접 의문이라 말하고 직접 의문의 문장에서는 의문사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문투에만 써야 된다. 자, 왜인지는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직접 의문이고 두 번째는 간접 의문의 문장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I don't know라는 문장을 만들어봐요. I don't know 하면은 이 자리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이걸 넣어보자 말이죠. 그러면은 what I should do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전체가 뭐다? 타동사의 목적어죠. 그러면 자, 좀 전에 우리가 what 할 때 명사절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도 뭐죠? 명사절이죠. 차이가 뭘까요? 관계대명사 was은 선행사를 반드시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선행사의 핵에는 명사가 들어있다. 그것은요, 그 핵에 명사가 들어있으니까 what 자체가
명사적인 의미로 해석될 뿐이지 무엇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대명사에서는 선행사가 없는 걸 말해요. 하니까 이것 자체를 무엇이라 말로 해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 외견상 똑같아 보이고 같은 명사절로 쓰이다 보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배경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나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요령이 붙게 되면 굉장히 쉬운 건데, 왜냐면은 되게 이 자리에 모른다는 말이면 뭔가 의문시되는 게 있으니까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의문사절 나오는 게 너무나 빤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이거 외에도 doubt, 무엇을 의심한다. 의문시되니까 의심한다. 의문시되니까 ask, 물어본다. 단어를 보면요, 의문시되는 말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아요. 금방 구분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제 don't know 다음에 옷 같은 걸 쓰면은 옷이나 who나 whom이나 이런 걸 쓰면은 의문의 대명사를 하는 거고, which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why나 how나 등을 쓰면 의문의 부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whether, 그리고 if로 대용하는 whether, 그 부름을 쓰면은 의문의 접수사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명사절의 굉장히 중요한 비중입니다. 자, 이제 의문 대명사나 예를 들었는데 what to do 할 수 있다. 앞에 주어가 같은 I고 뒤에도 같은 주체가 I니까 간단하게 의문 대명사를 남기고 부정사로 줄여도 좋다. 물론 관계 대명사절도 부정사로 줄일 때가 많아요. 뭐 그런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 필요하면 얘기하겠는데 의문사도 그럴 때가 많다. 이렇게 확인하고,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의문 부사를 하나 대표로 예를 드는데 How can I do the work?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how는 뭐다? 의문의 부사예요. 그러면은 의문의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자신이 대명사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는 단어 역할만 하면 돼요. 물론 이제 문두에 두고서. 그런데 문장이 두 개일 때는 뭐다? 접속 기능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문 부사 how는 자신이 부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없어도 문장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문사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서,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역시 I don't know 간접 의문사절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how I can do the work가 되겠죠. 그러면은 don't know 다음에 전체가 뭐다? 목적어다. 좀 전에 제가 how 절이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이라고요. 의문의 부사 how 절이 무슨 절? 명사절이 100%입니다. 접속 기능을 하면서 이 문장 속에서 방법의 성격에 부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 전체 문장의 덩어리는 뭐라고요? 명사절이 100%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How to do the work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의문 접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hether, 그리고 부분적으로 if로 대용할 때가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해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뭐 예문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하고요. 장소일 때 where, 시간일 때 when, 이유일 때 why, 방법일 때 how는 쓰지 못하는 대신 방법일 때는 that을 대용할 수도 있고 뭐 in which를 대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방법을 말할 때도 in the way라고 쓰기 때문에 이 자리에 in which나 that을 대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다른 자리도 다 대신할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하고요. 그리고 관계부사 자체는 선행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선행사의 경우 자체가 빠지는 상황에는 명사절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했던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자, 이제부터 바로 가장 최근 또 역시 나왔던 2023년 수능 문제에서 발췌된 내용, 제가 했던 종합적인 내용 필요할 때 조금씩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새 관찰자, 자, 후, 선행사가 복수라는 거, 수일치관계 중요하죠. 뒤에 동사 복수 맞죠? 우리가 이런 거 평이한 문제지만 자주 나온단 말이죠. 주격이고 복수 나왔고, 물론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독해할 때요, 관계사절 나왔으면 항상 묶어보라고요. 이 전체가 뭐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how to 나왔죠. 잠시 전에 소개했던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I니까 원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How I can sign up for the club. 제가 그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how의 절의 구조를 부정사로 줄였다. 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체라면 그런 약속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자,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간결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부정사의 존재 이유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recognizing how she felt about her failure까지 끊어보면요. 이 가지가 분사 구문의 하나고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오니까 우리 이 내용 배경을 잘 알고 있죠. 그 달리기 주자의 두 사람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은 바로 팀메이팅 캔이 인지하면서 했는데 이때 recognize의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원래 이거는요 접속사로 한다면은 깨달았을 때 뭐 하면은 when he recognized 이런 논리입니다. 캔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타동사 recognize의 목적어 명사절 맞잖아요. 명사절로 하우절이 쓰인다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의도고요. 보세요. 이 앞에부터 좀 보면요. 각각의 선택은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문장 다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전면구 나오겠죠. 그런데 진사 about 다음에 명사절이 나왔다는 게 이됩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패스라는 말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잠시 후에 없다고 쳐요. 그러면은 which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어느 쪽이 당신의 목적지로 데려가 주게 될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어느 쪽이라는 말 자체가 의문의 대명사일 텐데 의문 대명사 나오면 명사절이라고요. 의문의 대명사 자체가 어느 쪽 했는데 어느 쪽이라는 게 어느 쪽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른다는 게 의문이니까. 그런데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의문의 형용사라고 하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의문의 형용사. 자, 여기에 의문의 형용사다. 명사를 붙여버리면 형용사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지금 하는 겁니다. 의문 대명사로 잠시 보고 나타낼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일정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명사를 붙여도 되는구나. 의문이라는 말이 끼어드는 순간 접속 기능을 한다는 말은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명사절의 구조고 의문의 형용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보세요. 타동사 C 다음에 의문의 형용사 또 나왔는데 차이가 뭐라고요? which는 늘 선택의 의미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가운데 어느 선택되는 길 이 말입니다. 그런데 what은 전혀 선택과는 관계없는 내용일 때 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What proportion of them lead to 갔는데 그것들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성공이나 실패로 이어질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C 다음에 목적어 소개, 명사질이라는 점이 같고 두 번째, 뒤에 명사를 두다 보니까 의문의 형용사라는 점도 같다. 이런 뒤에 이런 명사가 없다면 뭐라 한다고요? 그냥 의문 대명사를 한다고요. 이런 말을 붙이니까 의문의 형용사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차이가 그 정도 알면 되고요. All the possible scenarios는 우리가 전에 부정대명사 할 때 했던 그 내용인데 뒤에 오늘 이걸 보기 위한 건데 설명서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all이나 every나 any 같은 등등의 부정대명사나 부정형용사가 함께 들어있으면 대수로 하는 게 우선되고 원칙이다. 그 점을 여기는 확인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뒤에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이제 이게 와서는요. 훨씬 더 나은 지도. 뭐에 대한 지도? 미래에 관한 지도. 이걸 한번 잠시 묶어보세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on which까지가 요 on의 전사가 앞에 나왔는데 원래 위치는 어디 있었을까요? 간접 목적어 주유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you를 한번 넣어볼까요? You can base. 그러면 우리가 base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온다? on이 오겠죠. on. ba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토대 근거를 말하는 on이 오죠. 그런데 on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안 보이는 게 옮겨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절의 구조를 뭘로 줄일 수 있다고요? 부정사로 줄일 수 있다고요. 의문사 있을 때만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 절일 때도 당연히 부정사로 일정한 내용만 성립되면 된단 말이죠. on이 있는 이유를 뒤에 보니까 베이스 목적 on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about 다음에는 별개의 내용이니까 물론 전면구 속에 역시 which pass의 이 구조는 앞서 했던 이 구조와 똑같은 것이고 여기는 절의 구조를 둔 것이고 여기는 뭐다? 부정사로 전환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 물론 여기서는요. 뒤에 여기는 주격인데 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는 뭐다? 목적어 내용이네요. 왜냐면 which pass 다음에 you can choose 타동사 choose의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될 게
어떠한 길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choose의 단어 주목하세요. 왜? which 나왔다 하면 거의 choose나 select나 take나 선택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행사는 맵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고 지도를 하나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정의 토대를 두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문맥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걸 제가 확인해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체 문장을 딱 분석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자, 그런 내용을 기왕이면 잘 이해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이번에는 The Density of Urban Distribution. 이 내용이 도시의 분포, 도시 분포의 어떤 밀집성.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빌딩이 많고 빽빽하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도시에 도로를 크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소형 차량들을 많이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의 선사 뭐냐? density, 도시의 밀접도가 높다 보니까, 밀도가 높다 보니까 바로 그것이 종종 보다 작은 차량들, 운반수단들을 이게 포함할 때가 있겠더라 하는 문맥이 좋으니까 선행사는 위치의 선행사가 density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걸 한번 보는 겁니다. 뭐 잘 모르고 이렇게 보더라도 단수 동사 온다는 말은 우리가 어차피 여겨지겠지만 의미상은 이게 선행사 되는 게 맞다는 취지를 한번 확인하자는 취지고요. 컴마 다음에 which, 즉 계속적인 용법에는 대선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자고요. 그 다음에 자 in locations 다음에는 locations가 장소의 성격이니까 where bicycle use is high 전체 덩어리가 완전한 처리되어 있고 여기에 뭐다? 형용사 처리고 locations를 수식한다. 이되죠? 관계 부사의 where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책 policies 다음에 대선 뭘까요? 동사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당연히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동사 restrict가 맞다. 이런 점을 확인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제품, 상품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상품이냐? 덜 잘 작동하는 상품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단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대세 관계대명사도 복수로 받은 거니까 뒤에 동사가 복수라 해야 된다. 너무나 편리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너무 잘 묻는다고요. 그런 걸 자꾸 놓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or 다음에도 whose가 생략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사는 복수가 맞다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뭐가 있다? have의 목적어 자리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들어왔죠. 대신 나왔는데 consumers do not want니까 이 want를 물어봐야 된다? 이걸 타동사로 봐야 한다. 이됩니까? 자, 목적격이잖아요. 이게 목적격. 목적격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속에 주격도 있고 나열돼서 또 나오고 뒤에 또 목적어 자리 다음에 또 관계사 붙고 생각해 보세요. 명사만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무제한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이어가면요. 끝도 없이 무한대로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한 두세 개 문장 정도 끼어들면은 숨 차니까 이 정도 끊고 가자. 이런 취지지. 이론상은 얼마든지 이 다음에 또 뭔가 명사만 또 있다면 또 이어가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es는 우리가 강조했지만은 지시대명사에서도 생사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복수라고 그랬죠. 복수니까 want가 복수 맞죠? 그거는 확인하고요. 동시에 역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묶어보면 뭐다? 형용사 절이니까 does가 주어고 동사가 여기 이제 나온다. 그죠? 이용하다는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인데 living 다음에 does가 목적어고 후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보면 unaffected가 목적 보호 오형식의 구조 그리고 역시 does who 할 때 복수니까 R이 나온 거 요 항상 우리가 형용사절은 묶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쉽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보입니다. living 목적어 형용사나 분사 보호 오형식 동사로 정말 많이 쓰인다는 거 중요한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이제 24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는 cells라는 세포의 단어 복수죠. 물론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위치로 해도 관계없죠. 자 그다음 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reach out이네요. to를 넣기도 하고 to를 생략할 때도 많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은 최종적인 주어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오니까 이되죠? 관계사절의 내용은 이까지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복수의 주어에 대한 복수의 동사. 그래서 시험 문제 낸다면은 이 자리에 needs 같은 말을 두고 단수를 두면 될까요? 안 된다는 말을 묻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막상 내면은
정말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늘 잘 주목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센스 다음에 묶어볼까요? 이번에도 이까지 가네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복수의 주어에 대한 복수의 동사 need가 맞다. 그 다음에 anyone who가 나왔는데 우선 who부터요. 목적어 자리까지 쭉 가고 난 다음에 전체를 묶어서 본다면 anyone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anyone who를 다 묶어서 본다면 뭘로 할 수 있다고요? whoever, anyone who 할 때 anyone이 선행사가 단수니까 who 다음에 sees의 단수동사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whoever 하더라도 패턴은 같은데 절의 덩어리가 명사절로 바뀌게 된다. 이런 점의 차이를 구분하자고요. 이제 imagine 다음에 명사절도 나왔죠. how는 명사절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또 명사절이라는 사실을 잠시 두시면 안 돼요. 자, 목적어 자리에 완전한 절이 다 나와 있죠. 자신은 의문의 부사니까 완전한 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how의 특징은 뒤에 나오는 문장 속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다면 how가 수식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는 how 다음으로 앞으로 가게 된다. 이런 사례가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without 다음에 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니까 동명사 온 것이고 what color it is 했는데요. 이의 내용은요. 앞에 있는 an object. 다시 받아서 the object를 받습니다. 그 물체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이때 what은 의문의 형용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있지 않습니까?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빠진 거죠. 보어 빠진 것이 what color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전체 덩어리는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의 덩어리고 타동사시의 목적어다. people who see 할 때도 people이 복수니까 who 다음에 see 복수.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without 다음에 seeing 다음에 where it is. 그게 어디 있는지를 본다 할 때 바로 의문의 부사 where it is. 전체적인 절의 덩어리가 하자가 없고요. 또 의문의 접속사가 whether 다음에 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인지 아닌지 여부. 인지 아닌지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본다 해보지 않고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대명사와 의문의 형용사죠. 그 다음에 또 의문의 부사도 확인했으니까 함께 확인하고요. 자, 25번에서는요. the percentage의 주어를 잘 보고요. 다만 여기에 toS가 코앞에 생사됐거나 여기까지 묶어보게 되면 최종적인 주어는 당연히 무엇이니까 the percentage 여기 주어고 요렇게 묶어보고 요렇게 다 묶어보면 되잖아요. was 앞에까지. 마찬가지고 이건 비교 대상으로 전에 했었는데 대선 퍼센티지를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those 다음에는 those만 집중하고 후부터 쭉 형용사절이다 묶어보자고요. 그 다음 26번에 the state of rural citize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국가, 기관, 교육기관 이름 같아요. 이런 기관 그곳에서 and there 이게 이제 앞에 장소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 부사인데 특히 컴마가 있을 때는요. 관계 부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성격의 접속 기능과 자신은 부사니까 부사 그러면은 그걸 a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하면은 여기 바로 there and가 접속사 there 부사 그러니까 when 같으면은 and then 하면 되겠죠. 이런 패턴도 확인하고 자 이제 자 여기서는 understand의 목적어가 역시 how절이다. how 다음에 완전한 절이 나와 있죠. 사형식의 동사 그대로 다 돼 있고요. 완전한 절이 나오면 됩니다. 자, 명사절 또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자, as to라는 것이요.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이게 진짜 about과 비슷한 거예요. 뭐뭐에 관하여. 그런데 특징이 as to 다음에는 거의 의문사절을 사용할 때 쓰더라. 뒤에 y절이 명사절을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그냥 명사절을 끌어주는 접속사의 대시지 오늘 우리가 말하게 된 것은 아니다는 것도 확인하자. 명사절의 주격 보어 그 다음에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왔다.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는 relative to 자체가 뭐뭐에 관하여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쓰이면은 하나의 전치사 덩어리처럼 보면 돼요. about처럼 보면 돼요. 그래서 전사의 목적어 what is happening
벌어지고 있는 일 이렇게 볼 때 관계대명사 주격이다.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하여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30번에는 all these tools with names 내용상 봤을 때는요. 이걸 한번 잠깐 묶어보면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이렇게 보는 게 문맥이 맞다. 근데 아무튼 사실은 복수가 있으니까 복수동사 나오는 것은 뭐 명백한데 내용상은 그렇다는 걸 참고하고 자 그리고 이제 all이 또 나와 있으니까 all이 붙어 있으니까 대수로 하는 게 원칙이 맞다. 그 점을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확인하자는 건데 앞서 있을 대명사로 소개할 때 강조문에도 많이 쓰인다 해서 여기는 바로 강조문 아니고 강조문 잠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있을 내용이 앞에 있는 기술을 받은 거예요. 기술이라는 것은 that 이하의 그런 것이다. 이 내용이 선행사가 되고 that 이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조동사가 있든 말든지 간에 내용상 볼 때 이게 선행사고 이 내용은 앞에 기술을 받는 대명사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역시 that는 that is니까 비동사 다음에 명사절에 보어 덩어리 명사절이 관계대명사 원시고 주격이다. 자 확인합니다. every 다음에 단수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 every가 또 있으니까 all이나 every, any 같은 거 있으면은 대수라는 게 우선된다. 그리고 단수의 선행사니까 단수동사 aspires가 맞죠. 자 이거는 그걸로 확인합니다.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 했는데 어떤 직업이냐 그 크기에 상응하는 직업 여기서 전문 직종 전문직 자 corresponds가 단수형 맞죠. 대시 주격입니다. 그 다음 the old saying 다음에는 요 대시 가는 내용 속에 완전한 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동격의 명사절 되게 우리가 옛말 속담 나오면은 뭐라는 속담 뻔히 그냥 동격으로 주로 쓰입니다. 여기는 동격의 명사절이지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뒤에 불완전한 절이 아니다. 완전한 절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또 역시 제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도 나왔죠. 스포츠 기자들이 하게 되는 일의 가치 관계대명사 목적격 타동사 뒤에 목적격 그 다음에 paradoxical outcome 다음에 선행사 다음에 대신 뭘까요? 스포츠 뉴스페이퍼 라이터스 주어 동사 다 나와 있으니까 모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또 동격 되겠죠. 뭐 역설적인 결과 내용이 대절의 내용이다. 동격의 명사절 우리가 나중에 접속사를 할 걸 대비해서 오늘 했던 관계사 의문사 아닌 것도 조금씩 더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가 전파 가능한 질병 했는데 그 질병 자체가 전형적으로 도시에서 이륙한다 했는데 단수의 선행사니까 단수동사 take가 맞죠. 적의대명사 강조기능 묶어보고 부사는 없다 보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역시 명사절입니다. has heard before 여기서는 heard를 타동사로 봐야 돼요.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니까 무조건 이전에 들었던 것에 대한 결과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보세요. 뭐하는 곳에서 이런 말 놀리니까 여기는 부사절입니다. 앞에는 would happen이 일형식 자동사로 문장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부사절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 점을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other people 다음에 컴마 다음에 후가 나왔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의 하나인 관계대명사 후로 보고 있다. 자 우리가 된만 안 된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이해하면 돼요. 남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는 33번의 내용을 가보면요. 이번에는 또 역시 how절 기호숙에서 나오죠. 여기는 또 보세요. change부터 해서 이까지의 내용이 다 수식어의 현재 분사 구입니다. 쫙 해서요. 여기는 또 부사구가 끼어든 거죠. 그러면은 요 how절 속에 주어 복수에 대한 복수동사가 이제 여기 나온단 말이죠. 이랬나요? 이런 관계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꿀벌이 있는데 꿀벌 다음에 복수니까 have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ave collected water 수집한 물을 갖고 있는 물을 수집하게 된 꿀벌들은 찾아낸다. 뭐를 받는 벌을 하니까 복수 선행사에 있었던 것이 복수동사로 이어지고 있다. 관계사전을 항상 묶어보자 이 말입니다. 복수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과거와 미래라고 했는데 with which로 왜 쓰느냐? 여기서 be intertwined 이 단어가 실 같은 걸 함께 꿔버리는 걸 말하는데 함께 막 긴밀하게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실 깊숙하게 연결된다 했는데 원래는 be intertwined with 그 with가 앞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with which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원래 with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주의하자. 기억합니까? 자 이제 the words 여기서는 the words네요. 단어, 말, 복수 선행사니까 복수 동사 나왔다. 주격이다. 사용되는 단어, 말 이건 간단하게 확인하고 자 이제 a kind of flexibility 어떤 일종의 유연성 근데 진화 생물학자들이 적응적 어떤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연성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동사의 특성을 물론 알아야겠죠. 이 동사가 오형식의 대표 동사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 이거죠. 이거는 목적 보호라고 해요. 무엇을 뭐라 부른다? 대표 오형식입니다. 명사가 목적 보호 나오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이게 바로 목적격이다. 물론 목적은 생략도 가능하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 물 다음에 바로 여기에 include의 단수형 동사가 좋네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음에는 prey on 먹이로 삼다. 요 생물이 나왔고 꼴 받아주고 난 다음에 먹이로 삼다는 말이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로 요 벌레 이름인데 거기에 먹이를 삼다는 말이 좋은 거니까 복수생사고 복수동사 적절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ttribute 특성이라는 단어 다음에 존재하게 되는 특성. 이게는 어차피 뭐 과거동사 나왔으니까 수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주격이라는 걸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는 케이스 같은 소송 사건 같은 건데 수년간 해결하는데 수년간 걸릴지도 모를 사건이다 했는데 여기서 역시 주격인데 조동사가 있으니까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주격이다 이 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격 다음에도 단수의 allowance가 적절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major way 다음에 대시 뭘까요? 보세요. 이 자리에 개인적인 상해와 특정한 소비자 소송들이 계산 청구가 된다고 했으니까 수동태니까 완전한 문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다? how를 쓰지 않고 that을 대용하고 있구나. 관계 부사의 that이지 관계 대명사 that이 전혀 아니다. 이 다음에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인가를 보고 판단해야겠죠. how의 대용에 that으로 적절하고 물론 이제 in which라고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돈, 어머니 다음에 that은 뭘까요? 당연히 여기는 고객이 받게 되는 돈이니까 타동사 receives의 목적격이죠. 그래서 목적격이니까 물론 생략이 가능하다는 걸 또 확인합시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이번에 주어 자리고 명사 자리입니다. distinguish A from B예요. 공원을 보다 폭넓은 범주의 어떤 공공의 장소의 개념과 구별하는 것은 전체 덩어리가 명사 절이었고, 그러니까 전체가 명사 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단수 동사 나왔죠. 왜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동사가 단수 나왔다는 것은 원래 이걸 따져보면은요, the thing which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세도 좋지만은,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복수일 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는 이게 복수가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아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그 경우 아니고 대부분은 단수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왕했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The books you read. 당신이 읽은 책은 are 뭐 소설책이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 the books that 이것은 생각됐는데 이걸 묶었으면은 오답을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읽은 책은 소설책이라면은 앞에 있는 책이 복수라야 복수의 보호 자리도 소설책들 복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출제된 패턴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건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는 대다수 단수로 맞춰지는 게 보통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is를 확인하고 여기도 단수 맞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엔 또 그 관계 대명사 대시 또 있고 여기는 뒤에 parks are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군요. 왜냐면은 parks가 주어고 그 다음에 이건 맞습니다. inbody가 있으니까 이게 무엇을 구체화하다, 구현하다.
그런 뜻이니까 타동사로 목적격이 되는 게 대시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바로 문장이 완전히 보이면 뒤로 가면 됩니다. 이게 타동사고 그것에 대한 목적격이다. 목적격. 선행사는 요 내용이 표현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는데 자연에 대한 표현. 여기 문맥이 맞고요. 목적격입니다. 그 다음 이제 what's behind 이러한 아이디어의 이면에 있는 것은 했는데 역시 명사절이고 is가 나왔죠. 주어 덩어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자, the number of ways 방법의 수인데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여기서도 보세요. 완전한 질이 다 있죠. 수동태라는 자체가 뭐 목적어 같은 게 빠질 일이 없잖아요. 목적어를 주로 봐서 이미 수동태 된 건데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that도 뭐다? 이 앞에 있는 ways를 봤을 때 바로 how의 대용 that 관계부사 that이다. 그 다음에 family emergency leave plan 여기서 leave라는 말은 명사로서 휴가를 말해요. 가족 비상휴가 계획 이런 말이고 선행사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allows가 나오고 대선 주격 관계대명사다. 충분히 감이 오죠. 자 이제 a way of life 삶의 방법 뭐 이런 건데 blind 여기는 자동사로서 쇠퇴하다 감소하다 뜻이죠. 쇠퇴하게 된 삶의 방식 이렇게 이해가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은 승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주격도요. 뭐 there is 구문이나 it is 구문, it is나 there is 구문이 함께 동반될 때는 주격이나 복격도 승인할 때가 있다는 게 있는데 그런 건 특수 사례니까 그런 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고 우리가 일단 주격은 원칙적으로 승인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evidence 다음에 대개 보면은 경험적으로 뭐 증거가 있다 하면은 뭐라는 증거가 있다. 거의 뭐 10중 8구 동격이 나와요. 이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주어 나오죠.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 나오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을 동격의 명사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that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 이제 predicting 다음에 동명사죠. 자 whether가 명사절이 기본인데 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사절이 기본입니다. 부사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자 이때는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명사절인데 whether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이 자리에 생략된 것이 자 문맥적으로 봅시다. 여기 가석방 중이다거든요.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죄수가 바로 뭔가 또 다른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를지 말지 여부를 예측한다 했으니까 요 속에는요. 요 속에는 워낙 여기 생략했습니다. 뭐인지 아닌지 할 때 여기 생략할 때가 많아요. 명사 절일 때는 요걸 생략할 때가 많은데 부사절로 쓰일 때는 생략하면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 whether라는 이런 패턴이 whether 이런 패턴이 완전한 절을 가지고 나왔다. 주동사 나왔다 하면은 이럴 때는 아까 이미 소개했지만은 다른 것도 이제 부사절 때 모양을 소개했지만은 ever 할 때요. 이게 부사절로 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predicting 다음에 역시 whether의 명사절 똑같은 패턴이고요. 여기도 또 동격의 명사절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갔는데요. 자 이번에 역시 여기는 직접적인 의문의 문장입니다. what gift가 타동사 by의 목적어다. 의문의 형용사거나 한글할 수 있고 find out의 목적어 명사절 적절하고 또 how는 자 수시간은 형용사 있을 때는 형용사 쓰면 돼요. 시축푸니까 타동사 made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형용사가 올 happy가 앞에 간 겁니다. 명사절의 덩어리 의문사절입니다. 네, 성칭 다음에는요 목적격이 생략되고 타동사 no 다음에 목적어 빠진 건데 목적격 생략 관계대명사 that으로 생략된 겁니다. 여기는요 관계부사 and there 라는 그 패턴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관계사 의문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질문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았습니다.